아이의 첫 돌잔치 날이었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축하하는 그 자리, 케이크 위에 작은 상자가 올려져 있었죠. USB? 누가 올렸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걸 TV에 꽂자마자 화면에 나왔어요. 당신의 아이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영상 속엔 내 남편과 또 다른 여자 또 다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날 내 가족은 무너졌고 내 마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럼 5월 23일 두 번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돌잔치라는 단어에 왠지 모를 부러움이 있었다. 나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고 보육원에서 자랐고 그 어떤 생일에도 내 이름이 크게 적힌 케이크 하나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우리 아이 하윤이의 돌잔치를 그 어느 엄마보다 더 열심히 더 애틋하게 준비했다. 하윤이는 내 첫 아이였고 결혼 4년 만에 찾아온 기적 같은 존재였다. 남편 재훈과 나는 7년 열애 끝에 결혼했고 그동안 싸울 일도 거의 없었다. 특히 재훈은 육아에 유난히 적극적인 남편이었다. 밤중 수유도 기저귀 가리도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나서주곤 했고 돌잔치를 앞두고는 이번엔 당신이 주인공이야. 내가 다 챙기게. 그렇게 말했다. 그 말만 믿었다. 돌잔치 당일 식장은 예쁘게 꾸며졌고 가족과 친구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시어머니는 다소 딱딱한 표정이었지만 예의상 웃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고 친정엄마는 하윤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다. 얘야, 너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진짜 예뻐졌네, 우리 손녀. 난 웃으며 눈을 닦았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했다. 케이크는 특별히 맞춤 제작한 3단 케이크였다. 맨 위엔 하윤이 얼굴이 프린팅된 마카롱이 올라가 있었고 하단엔 하윤이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라는 문구가 정성껏 적혀 있었다. 그런데 그 케이크를 식장 직원이 테이블 위에 놓자마자 내 친구 하나가 옆에서 이런 말을 했다. 누가 상자 하나 같이 올려놨나 봐. 응? 상자. 나는 케이크 옆에 작은 회색 상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걸 그제야 봤다. 누가 둔 거야? 이거 초대 손님 중 누가 깜빡한 거 아냐? 나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남편 재훈은 사회자와 돌잡이 순서 얘기를 나누느라 바빴고 시댁 쪽 식구들도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상자는 손바닥만 했고 리본도 달려 있었지만 겉봉투엔 아무런 이름도 쪽지도 없었다. 그런데 그 안을 열자 USB 하나가 얌전히 들어 있었다. 뭐야 이거? 홍보 영상 같은 거 넣어놓은 건가? 친구 하나가 농담처럼 웃었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행사장에 비치된 노트북에 그 USB를 꽂았다. 이거 혹시 영상인가? 파일 있다. 누군가 화면을 켰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음악이 흘러나왔고 화면엔 꽃밭에서 뛰어노는 아이 하나가 보였다. 그리고 그 아이 옆에서 웃고 있는 한 여자의 얼굴.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여자는 내가 전혀 본 적 없는 여자였다. 그런데 화면엔 그 여자가 아이를 안고 이렇게 말했다. 재훈 씨, 우리 아들 이만큼 컸어요. 하윤이 돌 축하해요. 그 아이도 당신 아들이지만 이 아이도 당신 아들이에요. 식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스크린과 나 그리고 남편 재훈에게로 일제히 쏠렸다. 나는 숨이 막히는 듯 USB를 뽑으려 손을 뻗었지만 이미 화면은 멈췄고 재훈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굳어서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걸 느꼈다. 재훈아, 저 여자 누구야? 하지만 그는 입을 열지 못했다.
그날 하윤이의 돌잔치는 그 자리에서 중단되었다. 하객들은 웅성이며 자리를 떴고 시어머니는 식탁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다.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너 미쳤니? 나는 아무 말 없이 하윤이를 품에 안고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재훈은 그날 따라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그 USB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기 시작했다. 영상 속 여자,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엔 이런 자막이 떠올랐다. 하윤이에게 진짜 오빠를 알려줄지 말지는 당신에게 맡게요. 단 하나만 기억해요. 나는 당신을 아직도 사랑해요. 나는 하윤을 아는 채 무너졌다. 영상은 총 3분 42초였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내 결혼 생활 전체가 산산이 부서졌다. 나는 USB를 다시 꽂았다. 이상하게도 영상 속엔 아무 편집도 없었고 음악도 단 한 곡만 깔려 있었다. 그런데 화면 구석에 낯익은 간판 하나가 순간 지나갔다. 남원 양묘장. 나는 그걸 정지 화면으로 확대했다. 남원. 전라도 남원. 결혼 전 재훈은 고향이 부산이라고 했었는데 이 영상은 왜 남원에서 찍힌 걸까? 나는 간판의 전화번호를 구글에 검색했다. 정말 있었다. 오래된 농원 하나. 정확한 주소까지 검색되자 나는 고민 없이 바로 기차를 예매했다. 하윤이는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그 다음 날 아침 나는 남원행 KTX에 몸을 실었다. 열차 안에서 나는 내내 핸드폰에 저장된 영상만 계속 재생하고 또 재생했다. 여자의 목소리, 그 말투 억양, 그리고 아이의 얼굴. 그 아이는 하윤이보다 조금 더 컸고 눈매와 코가 정말 재훈을 꼭 닮아 있었다. 말도 안 돼.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남원역에 도착하자 공기는 다르게 느껴졌다. 도시보다 느리고 맑았지만 왠지 불안한 냄새가 났다. 양묘장까지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택시 1번을 탔다. 택시기사가 말했다. 여긴 사람 잘 안 가는 데예요. 뭐 찾으러 오셨어요? 그냥요. 누구 하나 만나러요. 양묘장 입구는 오래된 철문으로 막혀 있었고 간판은 녹이 쓴 채 영업 중단 종이만 붙어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안쪽에서 누군가가 나왔다. 나이가 지긋한 아주머니. 나는 최대한 공손히 물었다. 저 혹시 여기 서연 씨라는 분 살고 계신가요? 그 여자는 내 얼굴을 위아래로 후더니 잠시 입을 다물었다. 혹시 서울서 왔어요? 네. 그녀는 고개를 숙이더니 천천히 말했다. 그 여자. 지금은 여기 없어요. 그럼 여기 산 적은 있으신 거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3년 전까지 남자아이 하나랑 같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아이 이름은 혹시 승호. 서승호라고 했지. 엄마 성을 따랐다고 했어요. 그 순간 USB 속에서 웃고 있던 그 아이가 눈앞에 겹쳐 보였다. 그 아이. 지금 어디에 있죠? 그녀는 망설이다.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이따가 유치원 끝나면 혼자 여기 마당으로 자주 와요. 혼자야? 네. 서연 씨가 떠나고 나서도 계속 여기 와요. 그냥 기다리는 것처럼. 나는 그 마당 앞 벤치에 앉았다. 땀이 맺힌 손바닥을 바지에 계속 문질렀다. 그런데 저 멀리서 작은 아이 하나가 모자를 눌러쓴 채 걸어오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가 가까워질수록
숨을 멈췄다. 눈동자, 코의 각도, 걷는 모양. 그건 너무도 분명히 이재훈이었다. 저 아이가 승호예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벅차오르는 숨을 겨우 누르며 그 아이를 바라봤다. 아이는 나를 모른다는 듯 그냥 지나쳤고 철문 옆 작은 화단 앞에 앉아 풀을 뽑기 시작했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이건 진짜다. 내가 외면하면 안 될 진실이다. 그날 밤 나는 숙소에 돌아와 이재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승호, 알아? 30분 뒤 도착한 짧은 답장. 유진아, 제발 거기까지 가지 마. 나는 휴대폰을 던졌다. 거기까지 가지 말라고? 그럼 어디까진 괜찮다는 거야. 그날 밤 나는 숙소 문을 잠그지 않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윤이도 없었고 전화도 울리지 않았다. 오직 내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던 말. 하윤이 돌 축하해요. 이 아이도 당신 아들이에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런데 왜 그 아이의 눈은 이렇게 낯설지가 않은 걸까? 문이 2번 두드려졌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곤 천천히 일어났다. 유진아 나야. 낮고 잠긴 목소리. 재훈이었다. 나는 문을 열었고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졌다. 너 여기까지 왜 왔어? 확인하려고 왔다며. 그러니까 내 입으로 말해줄게. 나는 그를 향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말해. 그 아이 너 아들 맞지?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눈을 마주했다. 맞아.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재훈은 벽에 등을 기대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하윤이 태어나기 전까지 나는 승호의 아빠였다. 그게 무슨 말이야. 서연이랑은 6년 전부터 알고 지냈어. 정식으로 사귀진 않았지만 같이 살았고 같이 아이도 낳았고 결혼 얘기도 했었어. 그럼 왜 헤어졌어? 그 애가 혼자 떠났어. 그는 손을 말아쥐었다. 어느 날 그냥 사라졌어. 아무 말도 없이, 이유도 없이? 나중에 알게 됐어. 승호가 심장 쪽에 기형이 있었대. 정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했고 돈도 많이 들었고. 그런데 넌 몰랐다고? 몰랐어. 말을 안 했어. 나는 소리쳤다. 그리고 그게 다야? 그래서 새 삶 찾겠다고. 나랑 결혼한 거야? 아니야, 유진아. 너랑은 진심이었어. 진짜였어. 그럼 왜 말 안 했어? 하윤이 태어났을 때라도 말했어야지. 그랬어야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내가 말하면 너 떠날까봐 겁났어. 겁났다고? 응. 하윤이 웃는 거 볼 때마다 그 말이 입안까지 올라왔는데 도저히 못 꺼내겠더라.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의 고백이 더럽고 치졸하고 비겁해서가 아니라 너무 진짜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 치료받고 있어. 혼자서 잘 견디고. 서연은 연락이 잘 안 돼. 영상 보내고 나서도 다시 사라졌어. 그리고 나한텐 그 어떤 말도 안 했고 못했어. 아니, 안 했어. 미안하단 말로 다 될 줄 알았던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떨궜다. 하윤이 돌잔치 날 그 아이 얼굴을 봤어. 미안해. 너무 닮았더라. 그래. 그 아이는 지금도 널 아빠라고 생각해? 그건 모르겠어. 근데 나한텐 아직도 아들이야. 침묵이 길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말이 없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떠올렸다.
하윤이에게 아빠는 누구일까? 그리고 승호에게 엄마는 누구였을까? 사람은 누구와 살든 무엇을 잃든 결국은 자기 죄의 무게만큼만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 걸까? 나는 말했다. 내가 결정할게. 뭘? 우리 이 결혼 계속할지 말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 며칠만 여기 있을게요. 나는 하윤을 품에 안고 친정집에 도착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줬고 그저 내 어깨를 한번 감싸 주었다. 내 얼굴이 다 말해준다. 묻지 않을게. 근데 하윤이는 아프게 하지 마라. 그 말에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날 밤 나는 하윤 옆에 누워 조용히 숨을 삼켰다. 그 애는 아직 아빠를 찾지 않았고 모른 채 자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너희 아빠는 둘일지도 몰라. 그 말은 아이에게 남길 상처일까, 진실일까? 나는 답을 알 수 없었다. 한편 재훈은 다시 남원으로 내려갔다. 전보다 훨씬 초췌한 얼굴로 양묘장 앞 벤치에 앉아 승호를 기다렸다. 그리고 아이 하나가 모자를 눌러쓰고 조심스레 다가왔다. 그는 아이를 향해 조용히 웃었다. 승호야. 아이는 그를 올려다봤다. 아저씨 누구세요? 그 말에 재훈은 멈췄다. 나 기억 안 나? 우리 엄마가 영상 보여줬어요. 그래? 그럼 아저씨가 누군지 알아? 승호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한마디를 던졌다.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재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미안해. 왜요? 그냥 많이 보고 싶었어. 아이와의 대화는 어색하고 짧았다. 그러나 그 몇 분 동안 재훈은 과거 자신이 놓고 떠난 모든 것들이 이 아이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다. 아이의 눈, 손진, 짧은 대답 속에 서연과 함께 살았던 시간들이 되살아났다. 그는 말없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아이도 묵묵히 그 손길을 받아들였다. 그날 저녁 재훈은 숙소로 돌아와 서연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너도 이 아이를 이렇게 두고 떠나면 안 돼. 나는 유진에게 다 말했어. 나 이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 그러나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다. 답도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친정집. 나는 하윤의 손을 잡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햇살이 따뜻했고 하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엄마 손을 꼭 붙잡고 뛰어다녔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이 들었다. 하윤이에게 아빠란 늘 퇴근 후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던 그 사람이었다. 하윤아, 아빠 보고 싶어? 응. 아빠한테 편지 써볼까? 글쎄, 그럼 아빠 다시 올까? 나는 가슴이 찢어졌다. 이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 죄도 없다. 나는 이 아이에게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지워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재훈과 나는 각자 서로를 향해 문자 하나씩을 남겼다. 재훈이 유진에게 미안해. 근데 이제 거짓은 없어. 어떤 결정이든 받아들일게. 유진이 재훈에게 그 아이를 미워할 수는 없어. 하지만 당신을 용서할 준비도 아직 안 됐어. 우리는 서로를 위해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록 서연에게선 아무 연락도 없었다. 재훈도 답답한 표정이었고 나는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 그래서 하윤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나는 다시 남원으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내가 직접 그 아이를 그리고 서연이라는 사람을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양묘장 앞 벤치에 승호가 또 앉아 있었다. 모자를 눌러쓴 채 작은 풀을 하나하나 뽑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 옆에 앉았다. 승호야. 아이는 고개를 돌리더니 내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누구세요? 나. 하윤이 엄마야. 하윤이요? 응. 네가 아는 재훈 아저씨 딸. 승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 여자? 응. 나는 그 남자의 지금의 아내야. 아이는 작게 입을 꾹 다물었다. 나는 그 작은 옆모습을 차마 눈뜨고 오래 볼 수 없었다. 그래서 고개를 돌린 그 순간 누군가 내 뒤에 서 있었다. 여기까지 오실 줄은 몰랐네요.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목소리 차분하지만 낮고 말끝에 긴장이 묻어있던 그 말투. 서연 씨?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해요. 이런 방식으로 알게 해서.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당신, 왜 그딴 식으로 알려요? 아이 돌잔치에 케이크 속 USB? 그게 인간이 할 짓이에요. 저도 후회해요. 근데 그 사람은 제 연락을 무시했어요. 메시지를 읽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복수라도 하겠다고? 아뇨.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냥 그 아이가 아빠라는 걸 한 번쯤은 말해주고 싶었어요. 기억이라도 남기고 싶었고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가슴 안이 뒤틀렸다. 그 사람 당신 떠났다고 했어요.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고. 그 말에 서연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그래요. 제가 떠났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게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나를 2번 버렸어요. 그 말에 나는 말을 멈췄다. 첫 번째는 승호를 임신했단 걸 알았을 때 그 사람 아무 말 없이 회사에서 날 잘랐어요. 직장 상사였다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그때 이미 연애가 아니라 관계 청산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겼고 나는 혼자였고 말도 못 꺼냈어요. 그래서 그냥 도망쳤어요. 승호 데리고.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그리고 2번째는요? 2번이에요. 영상 보내고 답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무시했어요. 아무 말 없이. 유진 씨. 나는 이기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최소한 그 사람만은 나를 그렇게 2번씩 쉽게 지워선 안 됐어요. 서연은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아직 그 사람을 미워해요. 그래도 아이 아빠니까. 한쪽 마음은 버리지 못했나 봐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감정은 너무 복잡했고 입을 열면 내가 나조차 감당 못할 말들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나는 서연에게 물었다. 그럼 지금이라도 재훈이 승호 곁에 남길 바라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뇨. 이제 와서 그 사람을 아빠로 부르게 할 순 없어요. 그럼 왜? 다만 하윤이에겐 진실을 숨기지 말아주세요. 그 아이는 그 사람이 또 하나의 세상이잖아요. 나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서연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그 사람은 날 2번 버렸어요. 하윤이에겐 진실을 숨기지 마세요. 나는 무언가 결정해야 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다음 회에서 모든 걸 바꿔놓게 될 것이다. 엄마. 응? 아빠는 언제 와? 그 말에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친정집에서 돌아온 지 이틀째.
하유는 아직 아빠의 부재를 진짜로 느끼지 못한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언젠가는 말해야 할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유나, 응, 우리 아빠 얘기 좀 해볼까? 하유는 작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아빠 혼났어? 왜 그렇게 생각해? 엄마 울고 있었잖아.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금 혼났어.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나는 작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꺼냈다. 세상에는 말이야. 가족도 여러 종류가 있어. 가족? 응. 같이 사는 가족, 떨어져 있는 가족, 가끔만 보는 가족. 그리고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가족도 있어. 하유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가족은 어떤 거야? 그 질문에 나는 답하지 못했다. 우리 가족. 그 말 하나에 너무 많은 얼굴이 떠올랐다. 내 아이, 나, 그리고 그 사람. 서연과 승호까지. 도대체 이 중 어디까지가 내가 품을 수 있는 가족일까? 하윤아, 아빠는 널 정말 많이 사랑해. 알아. 그래도 말야. 혹시 아빠가 어떤 날 힘들어 하더라도 하윤이가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아빠가 미안한 마음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거든. 아빠가 뭘 잘못했어? 나는 더는 말하지 못했다. 그때였다. 현관문 비밀번호 소리. 삑삑띠. 나는 하윤을 아는 채 현관을 바라봤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 사람. 재훈이었다. 하윤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윤은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돌리더니 환하게 웃었다. 아빠다. 아이의 웃음소리에 재훈은 주저앉듯 무릎을 꿇었다. 하윤아. 보고 싶었어. 나도. 하윤은 그의 품에 안겼고 재훈은 아이를 꼭 껴안은 채 말없이 눈을 감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건 아빠에 대한 증오도 내 판단도 아닌 그저 사랑받고 있다는 감각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걸 빼앗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용서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재훈은 아이를 잠들게 한 뒤 거실로 나왔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는 마치 재판이라도 받듯 정면으로 나를 마주했다. 유진아, 시간 좀 줄 수 있을까? 생각할 시간? 아니, 행동할 시간. 무슨 뜻이야? 서연이랑 승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해보고 싶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 너 하윤이를 두고? 그렇지 않아. 그 아이를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아빠로서 책임을 나눠 가져야겠다는 뜻이야.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 아니.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고 싶어.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책임이었다. 그리고 그건 어쩌면 사랑보다 더 고통스러운 선택일 수도 있었다. 나는 작게 말했다. 그럼 나도 준비할게. 뭘? 하윤이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그 순간을. 하윤아. 응? 우리 중요한 얘기 하나 해도 될까? 아이와 마주 앉은 건 오랜만이었다. 그동안 내가 아이에게 너무 많은 걸 미뤄왔다는 걸 부모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윤이는 아빠 좋아하지? 좋아해. 왜? 맨날 안아줘. 뽀뽀도 해주고 재밌는 얘기 많이 해줘. 그럼 만약 아빠가 하윤이 말고 다른 아이도
좋아한다면 어떨 것 같아? 아이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켰다. 아빠에게는 하윤이 말고도 아주 예전에 함께했던 아이가 있었어. 그럼 형아야? 응. 형아라고 불러도 되고 아니면 그냥 다른 집에 있는 친구라고 해도 돼.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다. 입을 꾹 다물었다. 그럼 나는? 응? 나는 아빠한테 제일 아니야? 그 말에 나는 눈물이 찔끔 솟았다. 하윤아, 그건 절대 아니야. 그럼 왜 지금 말해? 나는 대답을 못했다. 너무 늦었다는 걸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었기에. 아빠, 그럼 그 형아랑 살러 가? 아니야. 아빠는 하윤이랑도 그 아이랑도 함께 책임지려고 노력 중이야. 그 순간 문틈 사이로 재훈이 걸어 나왔다. 하윤은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묻지 않았다. 아이는 말하지 않는 법을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재훈은 그 침묵을 받아들였다. 하윤아, 미안해. 아빠가 말했어야 했는데 무서워서 못했어. 하윤은 작게 말했다. 아빠도 엄마도 비밀이 너무 많아. 다시는 안 그럴게. 나도 비밀 가질래. 그 말에 나는 멍해졌다. 무슨 비밀? 몰라. 그냥 있을 거야. 그 밤 하윤은 내 옆에서 평소보다 더 깊게 잠들었다. 작은 손이 내 팔을 꼭 잡고 있었고 그 손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우리는 이 아이에게 어떤 가족이 되어야 할까? 진실만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고 사랑만으로도 모든 걸 감출 수 없다면 그 중간쯤에서 우리는 매일 겨우 가족일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재훈아. 응. 나 조금 무서워. 뭐가? 우리가 하윤이에게 부모로 남을 수 있을까? 재훈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사람이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되려고 할 때 비로소 부모가 되는 거 아닐까? 나는 그 말에 눈을 감았다. 정유진 어머님 잠깐 시간 되실까요? 유치원 교사의 연락은 점심 무렵에 왔다. 나는 별일 아니겠지 싶어 가벼운 마음으로 유치원으로 향했다. 선생님은 아이들과 떨어진 교무실로 나를 조용히 불렀다. 하윤이가 오늘 조금 특별한 얘기를 해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교사는 조심스레 말했다. 아이들이 가족 소개 시간에 각자 자기 가족 얘기를 했는데요. 나는 숨을 삼켰다. 하윤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빠는 형이 있어요. 근데 그 형은 다른 집에 살아요. 그리고 엄마가 그 얘기하다가 울었어요. 나는 그 말 한 문장에 정확히 꿰뚫렸다. 혹시 가정 내에 특별한 변화가 있으신가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먹먹했고 답답함보다 더 큰 건 미안함이었다. 하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른들의 진실이 너무 무겁게 내려앉은 것이다. 네, 죄송해요. 저희 가정에 조금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 나는 하윤의 말을 곱씹었다. 아빠는 형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울었어요. 하윤은 모든 걸 이해한 것도 아니었고 모든 걸 받아들인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려 했고 받아들이려 한 것이다. 그 사실이 내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집에 도착하자 재훈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 오늘 밤 얘기 좀 하자. 재훈은 내 표정을 읽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밤 10시 하윤을 재운 뒤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하윤이 유치원에서 얘기했어. 형이 있다고. 형은 다른 집에 산다고. 그리고 그 얘기하다가 엄마가 울었다고. 재훈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더는 무엇을 숨길 수 없어. 재훈은 작게 숨을 내쉬더니 말했다. 하윤이 그 얘기하면서 울었대? 아니, 하윤이는 안 울었어. 근데 그 아이는 엄마가 우는 걸 기억했어. 재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 아이는 어른들이 감당 못한 걸 조용히 끌어안은 거야. 미안해. 이제 미안하단 말 듣고 싶지 않아. 나는 재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지금 우리 두 개의 길이 있어. 하윤이에게 모든 걸 솔직히 말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하나의 가족이 되는 길. 아니면 그 반대로 진짜 가족은 되지 못하고 그저 생활만 이어가는 길. 나한텐 둘 다 너무 무거워.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 내게 말했다. 그럼 하나의 가족이 되자. 그게 쉬울 줄 알아? 아니, 쉬워서 하자는 게 아니야. 그럼 뭔데? 우린 이미 망가졌지만 하윤이는 아직 부서지지 않았으니까. 그 말에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 진심이 있었고 후회가 있었으며 무너지지 않으려는 의지도 있었다. 그리고 그 눈빛이 왠지 모르게 처음 우리가 결혼을 약속하던 날 그 밤의 눈빛과 비슷하게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좋아. 그럼 다음 주 승호랑 하윤이 같이 만나게 하자. 재훈은 눈을 크게 떴다. 괜찮겠어? 누구 하나 버릴 거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자격도 없어. 고마워. 고마울 필요 없어. 우리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날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그러나 내 마음속은 어느 때보다 흐리고 무거웠다. 승호를 만나러 가는 길. 나는 하윤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손은 땀에 젖어 있었고 내 손은 그보다 더 차가웠다. 엄마, 오늘 아빠도 오는 거야? 응. 아빠 친구도 와?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친구 아빠랑 예전에 같이 살았대. 그럼 형아야? 응. 그렇게 부르면 좋아할지도 몰라. 하윤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먼저 말 걸어볼까? 양묘장 근처의 작은 공원. 우리가 도착했을 땐 승호가 먼저 와 있었다. 아이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고 옆에 서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하윤에게 말했다. 저기, 저 형아가 승우야. 하윤은 나를 한번 보고 다시 아이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안녕. 승우가 고개를 들었다. 하윤은 해맑게 웃었다. 나는 하윤이야. 너는 이름이 뭐야? 승호. 둘 사이엔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그 순간 하윤이 손에 들고 있던 장난감 자동차가 땅에 떨어졌다. 승호가 그걸 주워줬다. 그리고 그제야 두 아이의 눈이 조금 가까워졌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시작일까? 재훈은 내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고맙다. 나도 무서워. 무엇이? 혹시라도 하윤이가 상처받을까봐. 그건 이미 우리가 받게 한 상처야. 둘은 생각보다 금방 가까워졌다. 아이들은 서로를 낯설어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눈빛과 손짓, 작은 장난감 하나로
시간은 흘러갔다. 나는 그 광경이 믿기지 않아서 자꾸만 눈을 깜빡였다. 엄마. 하윤이 달려와 내 손을 잡았다. 형아가 내 장난감 이름 맞췄어. 자동차 이름 다 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형아가 똑똑하구나. 그 순간 승호가 조용히 다가와 내 옆에 섰다. 이모. 나는 놀라그를 봤다. 응? 하윤이는 좋은 아빠 있어요? 나는 그 질문에 목이 메었다. 응. 하윤이는 아빠가 많이 사랑해. 그럼 다행이에요. 승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나는 그 작은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꼭 쥐었다. 승호의 말은 나에겐 없었지만 그 아이에겐 있으니 다행이다라는 아이 나름의 체념이었다. 돌아오는 길 하윤은 말했다. 형아가 친절했어. 그래? 근데 좀 슬퍼 보여. 나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형아는 혼자 살아? 가끔 외롭대. 그럼 우리 놀러 가도 돼? 나는 조금 멈칫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둘이 같이 가자.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고마워요. 승호 잘 크고 있어요.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젠 조금씩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당장 하나의 가족이 되진 못할지라도 서로의 세계를 조금씩 열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서울 외곽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장소는 서연이 먼저 정했다. 나도 거절하지 않았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서로를 피했고 돌아갔고 비틀린 방식으로 마주쳤다. 이제는 제대로 마주 앉아야 했다. 서연은 검은색 니트에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를 보고 왠지 모르게 숨이 막혔다. 저 사람은 나보다 먼저 그 사람을 사랑했고 나보다 더 깊게 상처받았던 사람이구나. 그제야 비로소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하윤이랑 승호 생각보다 금방 친해졌어요.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서연은 작게 웃었다. 애들은요. 어른들보다 훨씬 유연해요. 맞아요. 우린 오히려 이기적이었죠. 미움도 질투도 소유도 다 어른들이 만든 거잖아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유진 씨. 네. 저 처음엔 정말 지우고 싶었어요. 하윤이도 당신도 이해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승호한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더라고요. 서연 씨. 네. 우리 같은 남자에게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네요. 하지만 이젠 그 사람보다 아이들이 먼저예요. 그게 가장 슬픈 말인데 가장 맞는 말이네요. 우리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금방 젖어들었다. 서연 씨, 승호가 원하는 게 있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요. 하윤이한테 필요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이 우리에겐 가장 완전한 화해였다. 다시 친구가 되진 않겠지만 적이 되지도 않을 거란 조용한 합의. 그날 우리는 그렇게 1시간 정도 앉아 있었다. 돌아가는 길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유진 씨. 네? 우리 같은 죄를 안고 살아도 아이들 앞에선 같은 용기를 냈네요. 나는 그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하윤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은 엄마가 조금 더 좋은 어른이 된 것 같아. 답장은 그날 밤 늦게 왔다. 엄마 최고야. 짧고
어설픈 글씨였지만 그 안엔 모든 답이 담겨 있었다. 이제 나는 그 어떤 진실도 숨기지 않기로 했다. 아픔도 기억도 그리고 이 아이들마저도 이상으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만으론 가족이 완성되지 않죠. 진실은 아프고 용서는 더디지만 우린 결국 누군가의 엄마로 아빠로 그리고 사람으로 남아야 하니까요. 서로를 포기하지 않기로 한 두 여자와 비로소 한 걸음 다가선 두 아이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이 닿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